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 책임당원 박인성입니다. 오늘은 2013년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동복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 형식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육성과 함께 제가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이동복 선생님의 공산주의 투쟁사 에 대해서 선생님의 육성을 직접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철이 나서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87의 나이까지 와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사는 1945년 8월 15일, 사실 그 이전부터 그랬겠지만은 그 뒤로 70몇 년 동안 단 하루의 영일도 없이 공산주의와의 이념 투쟁으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하면서 70, 8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6.25 전쟁도 치렀고 공산주의를 상대로 해서 이념 투쟁을 80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양지에서는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겨서 그 반공 자유민주 정부를 수립해서 많은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우선 그동안에 15년의 공산주의 정권이 사실 대한민국을 지배했었고, 양지에서는 그런 승부가 났지만은 음지에서는 사사건건 공산주의한테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민 생활은 지금은 거의 철저하게 공산주의자들의 지배하에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고 교육인데, 교육의 전교조라는 것이 아까 우리 고 대표께서 말씀 있었지만, 제가 1990년대 말부터 이 전교조 문제로 투쟁하는 분들을 거들면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참교육 이념이라는 게 뭐냐? 앞으로 인류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사회로 가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의 교육은 프롤레타리아 인성 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은 부르주아 인성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프롤레타리아 인성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이에요. 그런데 이 참교육 이념에 의해서 대한민국 현대사가 지금 바뀌었죠. 지금 현대사가 완전히 이 전교조 이념에 의해서 현대사는 말소되고, 사실은 좌파가 주장하는 어떤 이 설명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에 있는 굉장히 그 어려움은 우리 노장 세대도 문제지만은 이 청소년 세대가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고 이 전교조를 통해서 주입된 좌파화된 왜곡된 현대사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한 이 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큰일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싸움을 격렬하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 7월에서 8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첫 번째 국빈 방문으로 미국에 가가지고 사실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굉장한 대결을 했습니다. 그 대결을 너무 격렬하게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자신도 내가 좀 심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나머지
그 이 마지막 여정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커먼웰스 클럽이라는 그 단체 초청으로 오찬 연설을 했는데, 오찬 연설도 꽤 길게 했지만은 오찬 연설에서 차마 이 얘기를 말을 못 꺼내다가 어느 분이 이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코멘트한 부분을 잘 됐구나 해서 그걸 물어가지고 또한 20분 동안 추가적인 연설을 했는데, 그게 공산주의에 관한 겁니다. 이분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콜레라의 싸움과 마찬가지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이다.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고 어디서나 싸워야 된다. 나라에서도 싸워야 되고 사회에서도 싸워야 되고 교회에서도 싸워야 되고 가정에서도 싸워야 된다. 이 꼭 윈스턴 처칠이 그 유명한 연설한 게 있죠. 그 연설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공산주의와 지금도 죽기 아니면 살기에 지금 투쟁에 몰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이것을 망각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 기능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각성해서 뭔가 활로를 들지 않아 가지고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대 기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거가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바로 이 이념 투쟁과 관련해서 정말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만약에 내년 총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좌파 세력이 이기면은 아마 우리는 공산주의 저항할 근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저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하면은 국민의 힘이 이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사이비 공산당 세력을 국회에서 소수화시키는 그 결판을 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게 됐다 해서, 내년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는 더불어민주당 세력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누가 좋은 사람을 골라서 당선시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치다 하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그래도 우리한테 등대불이 하나 있는 것이 저는 고영주 변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영주 대표께서 과거, 박수 감사합니다. 과거 공안검사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깨우쳐서 그동안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정말 귀중한 역할을 해오셨고, 더군다나 몇 년 전입니까? 문재인이를 가지고 공산주의자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힘겨운 투쟁을 했는데, 천우신조로 법원이 우리 고 대표의 편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내놓고 얘기해도 시비할 사람이 없는 판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공산당이다 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싸움을 벌여야 되겠습니다. 그 싸움에 아마 내년 이제 몇 달 안 남은 이 총선거까지 우리 고 대표께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인지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우리 고 대표를 앞장 세워 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하는 이 시대적 투쟁을 우리가 전개하는데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참하는데 하나의 이 계기가 되는 날이 오늘 누가 참 공산주의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고 대표께서 오늘 펴내시는 이 책이 우리 모두를 무장시키는 이 성경에 준하는 그런 가르침의 책이 되고, 이 책이 널리 보급이 되고
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그런 2024년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제 축하의 말씀에 단호합니다. 감사합니다.